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한자 획수 산정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수리 운격을 산정하려면 반드시 한자 획수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리 운격에 나오는 한자 획수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수준 있는 공부가 될 거라서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좀 천천히 이렇게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음양 산정 방법과 그리고 수리 운격 산정 방법은 한자 획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그런데 한자 획수가 옥편에 있는 한자 획수와 이름에서 계산하는 획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이름은 음양과 수리 운격할 때 봤던 이름이죠. 여기서 획수는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우리 여기서 이제 지자를 한번 써볼까요? 이 지자를 써보면 지자의 칠획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한자의 글자를 하나씩 써서 나온 거지요. 흔히들 한자 쓰는 획수, 이것을 필획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필획으로 알고 계실 것인데 성명학에서 한자 획수 계산법은 좀 다르게 산출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학에서 한자 획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획법이 있고요. 그리고 필획법, 곡획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원획법은 한자를 보이는 형태로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글자 원형의, 즉 본연의 원뜻대로 획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나중에 또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필획법은요. 아까 우리가 지자를 썼듯이 한자를 하나씩 써내려갈 때 한 획 한 획 움직임을 근거로 해서 즉 쓰는 그대로 계산하는 방법을 필획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방법으로서 옥편이나 인터넷 사전은 이 필획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편의 획수는 이 필획법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 다음 곡획법은 한자를 써내려갈 때 붓의 구부러짐을 기준으로 한 번 구부러질 때마다 획을 추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은 원획법만 아시면 됩니다. 성명학에서 한자 획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대부분 이 원획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법이고요. 저희도 원획법을 한자 획수 산정 방법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문에는 부수가 있습니다. 원획법은 필기로 쓰는 획수와 다르게 부수의 본자 획수로 계산하는 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보시면 금방 아시게 되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강강자가 있죠? 강강자가 이제 나오는데요. 강강자를 한번 써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이지요. 그죠? 옥편이나 인터넷 사전을 보면 6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에서는 7획으로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강강자의 한자 부수는 바로 이 삼수변이 됩니다. 삼수변.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면 한자 획수를 정할 때 한자의 부수가 획수 산정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부수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한다고요? 한자 부수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삼수변을 써보시면 한번 써보실까요? 하나, 둘, 셋. 자, 필획법으로는 3획이 되는 거죠. 그죠? 본래 부수가 근데 이 삼수변이 아닙니다. 이 원래 본 부수는요, 이 물을 원뜻으로 하는 이 물수가 본 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수를 한번 써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획이죠. 그래서 4획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자 획수 산정 기준은 이렇게 본자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본자라는 것은 근본이 되는 글자입니다. 옥편에서는 글자의 필획이 기본이 되지만 이름에서는 본자, 즉 원획에 의한 획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는 본자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강자가 옥편은 6획이지만 이 물을 원뜻으로 하는 물수가 본자이기 때문에 이름에서는 한 획이 더 올라가서 바로 7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획법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가수도 한번 볼까요? 한번 써보시면 이게 9획이에요. 그죠? 그러나 옥편이나 인터넷 사전은 9획이지만 이름에서는 10획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역시 삼수변이 부수인데 물을 원뜻으로 하는 물수가 본자이기 때문에 4획으로 계산을 해서 한 획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물 이름 정도, 물을 원뜻으로 하는 물수가 본자이기 때문에 옥편이나 인터넷 사전에서는 12획이지만 이름에서는 13획으로 보는 것입니다. 맑을 정도, 물이 맑다는 뜻을 지닌 물수가 본자이기 때문에 옥편이나 인터넷 사전에서는 11획이지만 이름에서는 한 획이 올라가서 12획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일주도 물이 모인다라는 뜻을 지닌 물수가 본자이기 때문에 옥편이나 인터넷 사전에서는 12획이지만 이름에서는 13획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물까지도 물수가 본자여서 옥편이나 인터넷 사전은 7획이지만 이름에서는 8획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자 획수 산정 기준은 본자를 근거로 한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옥편과 네이버 사전에 있는 한자 획수는 원획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반드시 본자를 찾아서 그 획수를 계산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이름풀이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에서 획수가 달라지는 또 다른 한자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부수의 명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선생님들, 즉 네이밍을 업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시중에 뭐 철학관, 장명서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인터넷 블로그나 또 유튜브에서 한자 부수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보면요. 부수 명칭을 많이 혼돈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수 명칭에 대한 규칙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세상에는 법칙이나 규칙이 있죠. 그 이유는 법이나 규칙이 없으면 각자 멋대로 행동해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법칙을 정하는 건데 이 법칙은 서로의 약속인 거죠. 그죠? 공동체 간에 우리 서로 이렇게 하자라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노란색, 빨간색 뭐 이렇게 정해놓은 약속이죠. 이 규칙이죠. 그죠? 이 규칙이 없으면 노란색이 빨간색이 되고 해서 교통신호도 뭐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수 명칭에도 일반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모르게 되면 우왕좌왕 말이 다 다르게 되겠죠? 부수의 명칭은 말하는 한자의 자획 부분의 위치에 따라서 지칭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릴 한자들을 위주로 예를 들어보면 부수가 왼쪽에 있으면 변이라고 합니다. 변. 자, 이렇게 아까 강강자였죠. 그죠? 제가 아까 삼수변이라고 했죠. 그죠? 이제 삼수변.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변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수가 왼쪽에 위치를 하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으면 방이라고 합니다. 방. 이제 정시성인데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부수가 위치를 하면 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부수가 위에 있으면 머리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풀초머리, 지금 초도머리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위에 오면 머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 왼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받침이라고 합니다. 지금 책받침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럼 한자들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방변이라고 하죠. 자, 제방변이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오니까 변이라고 하겠죠. 그죠? 자, 제방변은 직접 써보면 몇 획입니까? 하나, 둘, 셋. 3획이지요. 그죠? 자, 근데 본자의 훈음이 손수가 됩니다. 여기서 훈음이라는 것은 한자의 뜻과 소리를 말합니다. 이 손수에서 손이 뜻을 나타내는 훈이고요. 수가 소리인 음입니다. 그래서 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뭐 훈음이 어떻고 변방이 어떻고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단어를 좀 세세하게 쓰는 이유는요. 네이밍을 업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좀 세밀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우리 아기 이름을 짓기 위해 보시는 우리 엄마 아빠나 계명 때문에 보시는 일반인 분들은 훈음이나 뭐 변방 같은 부수 명칭들 세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할 거는 이름에서 한자 획수 산정 기준을 본자를 근거로 한다는 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인 분들이 이거 너무 골치 아픈 거 아니야? 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실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다시 한자를 보시면 손수는 써보시면 4획이지요. 그죠? 그래서 4획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제주제자는 필획은 3획이지만 손수가 본자이기 때문에 4획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써보시면 3획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손수가 본자이기 때문에 4획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주제자는요, 사실 손이라는 뜻과는 관련은 없고요. 땅속을 뚫고 새싹이 올라오는 모양을 본떠서 사람의 재능이나 재주가 보인다는 뜻으로 쓰인 글입니다. 흔히 재능이 있는 사람을 싹수가 보인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제주제자는 손수를 부수로 하기 때문에 4획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제방변을 부수로 가진 한자들을 보면 돌원자 역시 제방변이 이제 부수인데요. 옥편은 12획으로 되어 있지만 이름에서는 본자로 계산을 해서 13획이 되는 거고요. 제주기자는 역시 원래 필획은 7획이지만 손수를 부수로 하기 때문에 8획으로 되는 것이고요. 줄 숫자도 역시 필획은 11획이지만 본자가 손수이기 때문에 12획으로 되는 것이고요. 지을 찬자도 15획이 아닌 16획으로 옥편보다 한 획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앞서서 배운 음양과 수리 운격의 획수가 다 틀려지겠죠. 그리고 아기 이름이나 계명 때문에 이름을 네이밍 업체에 의뢰해서 지었다 하더라도 이걸 모르면 옥편을 보고는 멘붕이 오겠죠. 이거 이름 획수가 틀리네. 이름 지어주신 선생님이 실수했나? 아니면 선생님이 무식한 건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따르릉 전화를 하겠죠. 선생님 이거 왜 획수가 틀리나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 네이밍해서 이름을 드린 후에 이런 설명을 미리 해드립니다. 이름에서는 부수에 따라서 획수가 틀려지는 한자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금방 이해가 가시고 고민할 이유가 없죠. 가뜩이나 고민 많은 세상에 쓸데없이 고민을 안겨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름 짓는 선생님들은 전화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할 또 다른 한자 부수는요. 심방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심방변은요, 이 마음심이 원래 본 부수입니다. 본자입니다. 본자. 그래서 마음심이 훈음인데 이 마음심이 왼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옮겨져서 이렇게 모양이 바뀐 겁니다. 마음심은 써보시면 몇 획인가요? 하나, 둘, 셋, 넷, 4획이죠. 그죠? 자, 이 4획인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초코파이정, 그죠? 뜻정은 11획으로 원래는 옥편에는 나와 있겠죠. 그죠? 근데 11획이 아니라 12획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품 성도 한 획이 올라가서요. 9획이 되는 것이고요. 지혜 서자도 12획이 아니라 13획으로 되는 거고요.
깨달을 성자도 12획이 아니라 13획, 그 다음에 기쁠 우자도 역시 12획이 아닌 13획으로 옥편보다 한 획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가시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술옥변인데요. 이 임금왕은 구술옥이 본자인데 이렇게 왼편에 위치를 하면서 모양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구술옥이 변의 위치에서 붓으로 쓰일 때는요, 대부분 임금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자인 구술옥 5획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술주자는 11획이 됩니다. 그리고 옥돌현자도 10획, 9획이 아닌 10획이 되는 것이고요. 보외진자도 역시 10획이 되고요. 상서서자도 옥편은 13획이지만 한 획이 올라가서 14획이고요. 옥돌민자도 10획으로 모두 옥편보다 한 획이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은 중요한 초두머리, 풀초머리라고 하는데요. 이거 몇 획인가요? 제가 강의를 전국으로 다니면서 초두머리 획수에 대해서 잘 여쭤보는데요. 이거 몇 획일까요? 하고 여쭤보면 지역마다 다 달라요. 강의를 다니다 보면요. 지역성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곳은 4획이라고 그러시고요. 어떤 곳은 모두 다 3획이라고 그러시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붙여서 써 있는 게 많다 보니까 3획으로 생각하시는 건데요. 원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본 글자입니다. 그래서 4획인데요. 본자의 훈음은 풀초입니다. 이거 풀처럼 생겼죠. 이 풀초자는 이 풀이나 잡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이 한자가 쌍날철이라는 한자입니다. 이 싹이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죠? 이것이 두 개 합쳐져서 많은 풀이 가지런히 나 있는 모양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풀초인데요. 써보시면 6획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꽃뿌리 영자가 원래 옥편은 9획으로 돼 있지만 이름에서는 11획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꽃화자도 옥편에서는 8획이지만 이름에서는 10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다자도 옥편에서는 10획이지만 이름에서는 12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주예자도 옥편은 19획이지만 이름에서는 21획이 되는 거고요. 고울서자도 18획이 아닌 이름에선 20획으로 된다라는 거, 이 초두머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계산하신다고 머리가 좀 아프시죠? 예, 그러면 잠시 좀 쉬셨다가요. 에너지 보충 좀 하시고요. 이어서 또 중요한 한자 부수들, 그리고 주의해야 할 한자 부수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